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놓고 오늘 법원 기자실에게 긴급하게 공지가 돌았습니다. 자, 이 공지 내용을 보면 이재명의 1심 선고와 항소심 선고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급박하게 법원에 이 간사가 있습니다. 기자실마다 간사가 있어서 이 간사에게 이제 법원이나 또는 행정부처에서는 자, 취재 협조를 구합니다. 이를테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금 나가면은 이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언제까지 보도를 해달라, 언제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 그건 보도를 자제해달라 하는 엠바고, 며칠부터 보도해라, 뭐 밤 10시 이후로 아니면 아침 5시 이후로 이런 식으로 엠바고 요청을 한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또 기자들에게 판결문 같은 해설을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그 판결문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판결문에 그거는 법 용어가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도 복잡하고 또 그걸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해설을 만들어 가지고 자, 이 A와 B, C와 D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에 있고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자, 이 법원 용어가 아닌 일방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게 설명문을 주는데, 그런데 오늘 법원 간사가 자,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판결은 설명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저도 얘기를 해봤지만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간사가 다른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설명문을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에 공보관이 가능한 빠르게 비설명화, 비실명화 판결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비설명화. 그 판결문에는 실명이 나오니까 정인, 참고인, 피의자. 그래서 그 비실명화, A를 가르고 B를 가르고 뭐 그러니까 A 대신에 그 이재명 같으면 뭐 A, 유하연 같으면 B 이런 식입니다. 비실명화 판결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정을 챙겨내는데 참고해 바란다. 이렇게 공지가 떴습니다. 그런데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고법은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판결 선고와 별개로 이 설명 자료를 배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 것이냐? 통상 주요 사건의 결론이 하급심하고 바뀌는 경우, 하급심, 즉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로 되는데,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 그 결과가 바뀌는 경우에는 설명 자료를 냅니다. 설명. 달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명 자료를 내는데, 그런데 설명 자료를 내는 전례에 비추어서 설명 자료를 내지 않겠다 이러면은 설명 자료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바뀌지. 그 1심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 이게 한 힌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꼭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요렇게 할 경우에는, 자,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즉, 이재명에 관해서, 자, 이 항소심 결과가 바뀔 경우, 1심과 2심이 바뀔 경우, 그러면 그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자료가 있는데, 보통 바뀌지 않으면 설명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 간사, 이 기자 간사가 지금 그 기자들에게 돌린 공지를 보면은 그 설명 자료를 내지 않는다. 이제 설명 자료를 내지 않으면 판결문이 좀 두껍고, 그리고 판결문을 다 읽어야 되니까. 그건 굉장히 좀 받아쓰기가 아주 까다로운 겁니다. 뭐 A, B, 피고인 A, 피고인 B, 뭐 날짜, 상기, 일시 쭉 이렇게 쓰면은 흔히 우리가 글자를 읽는 그런 그 문어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어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굉장하게 쓰려면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문이 담겨 있는 걸 달라고 하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측한 데는 이재명의 내일 항소심은 1심과 달라질 게 없다. 1심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인데, 그렇다면 이재명도 내일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닐까? 기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지금 선거법 위반은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백현동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이었다. 이게 이재명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도 달라질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달라질 내용이 없다. 이재명은 그 항소심에서 자, 국토부의 협박이었다. 이 장소를 말한 장소가 바로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였는데, 그 국회죠.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언감정법에 의해서, 자, 그건 그때 정언감정법으로 처벌받지, 정언감정법이 아닌, 자, 여기에 지금 선거법으로 처벌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과거에도 선거법으로 처벌받은 것도 많다. 선거법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정언감정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또 다른 하나는, 자, 거기 명예훼손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 또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선거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더라. 판례가 있었습니다. 판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가 안 맞고, 그래서 지금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의 영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외울 정도로, 국민들이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그 김문기 씨하고 골프 치고, 김문기 씨하고 낚시도 하고, 김문기 씨하고 9박 11일 날 9박 11일 동안 호주와 그리고 뉴질랜드를 여행, 그 사실 놀러 간 거죠. 트램 뭐 관광 갔다 했는데 골프 치고 놀러 간 건데, 자, 거기서 있었던 일, 그래 놓고 나중에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이재명은 난 그 사람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게 다 알고 있는 정도니까, 여기 재판부가 두 사람 재판부처럼 바뀐데, 최은정 부장판사하고 나머지 두 사람이 바뀐데, 그 나머지 두 사람이 고향이 호남이고 그리고 좌편향 인물이라 하더라도, 자,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감형을 한다거나 엉뚱하게 지금 100만 원 이하로 내린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법 공부. 뭐 횡령, 사기, 여기 뭐 회피, 기피, 이런 법률 용어들을 다 공부를 할 정도로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법원의 간사 기자가 다른 기자들에게 내일 판결문에서 설명 자료가 없다 하는 걸 보니까, 아하,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하고 달라진 게 없겠구나. 달라진 게 없다. 이야기가 기자들 사이에 쫙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판결 설명 자료가 없다는 게 단순하게 그것 때문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재명이라는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고려를 해서 없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과거의 전례를 비춰보면은, 자, 이 1심하고 항소심 내용이 달라진 게 없을 경우에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 이재명은 지금 여기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자,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오면 살고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죽는다. 그런데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 많은 사람들은 빨리 법정 구속을 해라. 이재명을. 아니, 현직 대통령도 구속하는데 뭐 이재명이 왜 구속 못하느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왜 때리냐. 집행유예 2년 하지 말고 징역 1년에 바로 법정 구속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자,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서서히 심판의 길로 들어섰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